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떤 마을에 아들 없이 딸만 둘 둔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집의 두 딸은 웃음도 많고 애교도 많아 집안에는 늘 웃음꽃이 피었지요. 부부는 딸들을 몹시 귀여워하며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자라 혼이 날 나이가 되니 어디 계속 품 안에만 두고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큰딸을 이웃 고을로 시집 보내고 둘째 딸과 살다 보니 둘째 딸도 금방 나이가 차 이웃 고을로 시집을 보냈지요. 그러다 보니 집안에는 쓸쓸히 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딸을 시집 보냈을 때는 몰랐지만 둘째 딸마저 시집을 보내니 집안은 마치 텅 빈 것만 같았지요. 아이고 임자, 집안이 텅 빈 것 같네 그려. 그러게 말이에요. 금방이라도 저 대문을 열고 웃으며 애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말이에요. 계절은 여름을 지나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부부는 오늘도 황혼에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두 딸이 보고 싶어 아버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임자, 애들은 잘 살고 있겠지요. 그만 좀 물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 않아요. 당신이 한번 다녀와 보는 것은 어떻소? 아이고 볼 일도 없이 무작정 사돈댁에 찾아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괜히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찾아가서 딸들이 시댁 눈치 볼까? 난 못 가겠어요. 정 궁금하면 당신이 가보시구려. 두 딸의 어머니는 집안일이라도 하느라 그럭저럭 지냈지만 아버지는 힘들어 하였지요. 그래 아버지는 딸 생각이 날 때면 친구를 만나러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친구들과 한바탕 웃고 떠들고 지내다 보면 쓸쓸한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집으로 발길을 향하는 아버지는 늘 딸들이 그리워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침 일찍 친구를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은 제너머 마을에 사는 김영감을 찾아가야겠어. 김영감이 장기를 여간 잘 두지를 않아. 오래간만에 장기 실력이나 한번 겨루어볼까? 아이고 딸이 보고 싶어 거길 가는 게 아니오. 에이, 그 무슨 실없는 소리요? 어머니의 말에 뭔가 들킨 듯 화들짝 놀란 아버지는 아침 일찍 대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리하여 아버지는 김영감과 장기를 두면서 서로 실력도 겨뤄보고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그러다 보니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나? 나는 이제 그만 집에 가봐야겠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아니, 왜 벌써 가려고 하나? 오랜만에 왔는데 점심이라도 먹고 가게나. 김영감은 아버지를 말렸지만 아버지는 극구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아닐세, 집에서 마누라가 혼자 기다리고 있어. 이만 가봐야지. 아버지는 그렇게 사양하고 김영감의 집을 나섰지요. 큰딸이 시집가서 살고 있는 곳은 김영감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온 이후로 또 김영감과 장기를 두는 내내 머릿속에서 큰딸 생각이 떠나지 않았었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아이고, 저 앞이 큰딸의 집이네. 아, 내가 친구 집에 왔다 가는 길에 잠시 들렀다고 하면 사돈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실 테고 큰딸 아이는 오랜만에 아비를 만나니 반가울 게야. 마침 점심때가 되었으니 딸아이와 오붓하게 점심이나 같이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아버지는 한껏 기대에 부풀어 큰딸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서니 마침 마루에 놓인 배틀에 큰딸이 앉아 배를 짜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딸이 배를 다 짜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줄 알았더니 기특하기도 하지.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도 알려줘야겠어. 아버지는 큰딸이 여간 대견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반갑게 딸을 불렀지요.
얘야, 배짜기는 언제 배웠더냐? 아버지의 목소리에 딸은 얼굴을 들어 아버지를 보더니 고개만 까딱거려 인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여기 김영감 집에 왔다가 너 좀 보고 가려고 들렀지. 그동안 잘 지냈느냐? 네, 저야 뭐. 큰딸은 그러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 배를 계속 잤습니다. 아버지는 큰딸이 배틀에서 내려와 반갑게 맞아주면서 따뜻한 밥을 지어 점심을 차려주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딸은 고개를 까딱거려 인사하고는 배만 짜고 있으니 아버지는 큰딸이 여간 서운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 얘야, 점심은 먹었느냐? 아버지는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어서 큰딸에게 다정히 말을 붙여보았죠. 아직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아서요. 아버지가 딸의 대답을 듣고 보니 아무리 기다려도 점심을 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점심은커녕 아버지가 온 것을 귀찮아하는 것 같아 보였지요. 그러냐? 그럼 나는 이만 집에 가야겠구나. 아버지 가시게요? 배틀에 앉아 배를 짜면 내려가기 힘들어서 멀리 못 나가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큰딸은 여전히 배틀에 앉아 고개만 까딱여 인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냐, 잘 있거라. 아버지는 씁쓸한 마음을 누르며 큰딸네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지요. 거참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얼마 만에 보는 아비건을 이리 푸대접을 해. 아버지는 속으로 되뇌일수록 가슴 속에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말코에서 부티끝만 풀어내면 배틀에서 내려올 수 있거늘. 뭐? 배틀에 한번 앉으면 내려오기 힘들어? 아이고, 그걸 딸이라고 내 그리 보고 싶어 했단 말인가?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한참 동안 화가 치밀어 오르다 사그라드는가 싶더니 서러움이 올라와 아버지는 속으로 하염없이 울었죠. 이렇게 부글부글 속을 끓이며 걷던 아버지는 문득 작은 딸 생각이 났습니다. 옳거니 작은 딸이 건넌 마을에 살고 있지. 이참에 작은 딸네 집에도 가보자. 아버지는 작은 딸네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시집 가기 전에는 마냥 귀여웠던 작은 딸을 생각하니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지요. 하지만 작은 딸의 집이 가까워질수록 아버지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작은 딸마저 나를 박대하면 어찌할까? 채신 없이 괜히 딸들의 집을 찾아온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털레털레네를 건너 작은 딸네 집에 도착한 아버지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변에서 머뭇거리다 허름한 담장 너머로 집안을 넘겨다 보았지요. 작은 딸이 사는 집은 허름한 담으로 둘러싸인 조그만 초가라 한눈에 집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그래 마당을 들여다보니 작은 딸은 배를 매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배 매기는 일은 한 손으로는 솔에 풀을 묻혀 실에 바르고 이 실을 왕겹을 위로 지나가게 해 재빨리 말려서는 도투마리에 감는 것이죠. 그러니 잠시도 쉬면 안 되는 일이기에 아버지는 작은 딸에게 방해가 될까 조용히 발길을 돌리는데 누군가 부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었는데. 그 말에 아버지가 뒤돌아보니 작은 딸은 한 손에는 솔을 들고 한 손으로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도 내 얼굴이 한번 보고 싶어.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여다보았다. 작은 딸은 재빨리 왕겨불에 재를 뒤집어 씌워놓고는 아버지에게 뛰어와 아버지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절 받으세요. 아이고, 얘야. 이렇게 얼굴을 봤으니 됐다. 절은 무슨 절이냐? 어서 하던 일이나 마저 하거라. 말은 이렇게 했지만 아버지는 좋아서 입이 한 방만 해졌지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왕겨불은 재에 묻어놨으니 괜찮을 거고 풀이야 마르면 다시 만들면 되지요. 아버지께서 오셨는데 그것들이 다 뭐라고요? 작은 딸은 아버지를 방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 큰 절을 올리고는 다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딸이 점심을 차리는 동안 아버지는 방 안을 휘둘러 보았지요. 그런데 작은 딸내는 생각보다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렵게 사는 작은 딸 때문에 가슴이 아파왔지요. 아버지 점심 드세요. 작은 딸이 점심상을 들여왔습니다. 반찬은 김치에 나물 뿐이었지만 갓 지어 김이 폴폴 나는 쌀밥에 계란찜이 든 뚝배기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밥상에는 밥이 한 그릇뿐이었지요. 그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왜 밥이 한 그릇뿐이냐? 너도 먹어야지. 아니에요. 저는 벌써 먹었는걸요.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세요. 오냐 오냐, 아이고 만난다. 사실 작은 딸은 점심을 먹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안 드실까봐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작은 딸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쓰려고 따로 모아두었던 쌀을 꺼내어 밥을 짓고 팔려고 모아두었던 계란으로 계란찜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고깃국이라도 끓여 대접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았지요. 아버지도 작은 딸이 차려온 상을 보며 작은 딸의 형편과 그 마음을 짐작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딸이 눈치챌까 애써 아무것도 모르는 척 꾸역꾸역 밥알을 넘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작은 딸은 문 앞에서 오래도록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넘어 집으로 향하던 아버지는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며칠을 생각해봐도 큰딸이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두 딸을 키우는 동안 작은 딸은 귀여워만 했고 큰딸에게는 기대도 많이 하고 의지도 많이 했는데 오랜만에 본 아버지를 그리 푸대접하다니요. 며칠 뒤 아버지는 어머니와 의논하여 일부러 죽은 채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문을 가까운 친척들에게 냈고 큰딸과 작은딸에게도 소식을 보냈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부고를 받자마자 큰딸이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큰딸은 동네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하며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울부짖었지요.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서부터는 머리를 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면서 큰 소리로 구슬프게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며칠 전에 뵈었을 때만 해도 정정하셨는데, 이게 갑자기 웬일이란 말이에요? 큰딸이 하도 슬프게 울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했지요.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저리 슬퍼하는구먼. 아, 효녀일세 효녀야. 그러게 말이야. 어서 아버지 위패 앞으로 데려가야지. 사람들은 슬피 우는 큰딸을 부축해 아버지 위패 앞으로 모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드린 점심을 그리 맛있게 드신 지가 불과 며칠 전인데,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이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친척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너를 찾아갔었느냐? 네, 아버지가 친구분 댁에 오셨다가 저희 집에 들르셨지요. 자나깨나 친정을 그리워하다가 아버지를 뵈오니 어찌나 반갑던지 배짜던 걸 다 팽개치고 아버지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곤 아버지께 절을 올리고는 얼른 점심상을 받지요. 저희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씨암탉을 잡았지요. 아버지께는 아까울 것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어찌나 맛있게 드시던지 지금도 그 모습이 눈앞에 훤합니다. 그랬구나. 역시 조카가 참으로 효녀구나. 병풍 뒤에 누워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아버지는 참으로 기가 막혔지요. 그래 또 무슨 말을 짓거리는지 들어보자. 아버지는 참고 큰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았지요. 아버지는 오랜만에 만나게 점심을 드셨다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역시 아들처럼 믿고 의지한 우리 큰딸이 최고구나 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슬프겠냐?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집에 가겠다고 일어서시니 저는 언제 또 아버지를 뵐까 아득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잠깐만 기다려 달라 하고는 얼른 부엌으로 갔어요.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 쌀이 조금밖에 없었지만 저는 마지막 남은 쌀을 박박 긁어 얼른 떡을 안 쳤지요. 아버지는 너희 형편도 어려운데 떡은 무슨 떡이냐? 하시며 그냥 저희 집을 나서셨어요. 하지만 곧 돌아오셔서 아무래도 그 떡을 먹어야겠다. 내가 언제 내가 해주는 떡을 또 먹어보겠느냐? 하셨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떡을 3덩이나 잡수셨지요. 병풍 뒤에 숨어 있던 아버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아니, 전현이 어찌 저리 거짓말을 술술 한단 말인가? 큰딸은 또 한바탕 울고는 숨을 고르는가 싶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떡을 드시고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내 살림살이가 이렇게 어려운지도 몰랐지만 없는 살림살이에 아까운 줄도 모르고 나한테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다니 고맙기 그지없구나. 안 되겠다. 우리 집 앞에 있는 논을 다 너에게 줄 터이니 이제 내 옆으로 이사와서 서로 의지하며 살자꾸나 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다니요. 아버지께서는 일이 될 줄 미리 아시고 제게 유언을 하셨나 봐요. 제 효도도 다 못 받고 이렇게 가시다니. 아이고 우리 아버지. 병풍 뒤에 누워있던 아버지는 도저히 더는 참고 들을 수가 없었지요.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서 병풍을 확 꺼두며 소리쳤습니다. 내 인연! 어찌 그런 거짓말을 술술 한단 말이냐? 내가 너무 보고 싶어 찾아갔건만 너는 배를 짠다는 핑계를 대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뭐? 나한테 씨암탉을 잡아 밥상을 차려주고 떡을 해주었다고? 거짓말을 해도 유분수지. 내가 언제 논을 너한테 준다고 했더냐? 내 너에게 너무 실망하여 내 동생 집에 갔었다. 너보다 더 힘든 배매기를 하던 동생은 일하던 것 다 팽개치고 반갑게 달려나와 없는 살림에 정성을 다해 따뜻한 밥을 해주었느니라. 에이, 동생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갈 못된 것 같으니라고.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내 집에서 나가거라. 아버지가 부들부들 몸을 떨며 소리치자 큰딸은 풀었던 머리를 매만지며 태연히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이 아버지 너무 화내지 마세요. 아버지가 먼저 거짓으로 돌아가신 채 하셨잖아요. 그러니 저도 거짓말을 좀 해본 것뿐이에요. 아버지께 장단 맞춰 거짓말한 게 무슨 잘못인가요? 안 그래요? 큰딸은 이렇게 말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기가 막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그리고 큰딸이 거짓으로 술을 쓰기 전에 논밭을 모두 작은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작은딸내는 아버지 옆으로 이사와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